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업을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쉬는 날 알바를 해서 수입을 높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노동에 노동을 더해서 추가 수입을 올리는 노동자본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존 리 대표의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어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해요. 존 리 대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고 있는 뼛속까지 금융인인 사람이에요. 이미 공중파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가 되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가 말하는 노동가가 자본가가 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향후 본인의 장래 희망을 물으면 70% 이상이 사무직을 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혹은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많이 달라지겠지만, 사실상 대기업 취직과 공무원 임용은 우리나라의 좀 오래된 전통적인 괜찮은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도 드물 거고요. 반면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장래 희망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무직군의 취업이 아니라 장래 희망에서 창업이 70% 이상을 차지해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90% 이상이 창업을 희망한다는 리서치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고요. 우리나라랑 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일까요? 실제 미국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 기업 그리고 이스라엘 기업들이 독차지를 하고 있어요. 창업을 해서 회사를 키우고 상장까지 하게 된 거죠. 자본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철저히 따랐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창업보다는 노동하기를 거의 대부분이 희망하죠.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공무원 시험을 너도 나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존 리 대표는 책에서 노동가가 자본가로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에는 주식 투자가 답이라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이 분명히 맞는데 자본가로서 살아갈 것인지 노동가로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가를 택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 포지션으로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노동가로서는 한정된 수입밖에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그가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의 선택만을 하고 있는 걸 좀 보고 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가로서 살아가고자 선택을 했다면 그저 노동만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노동가는 좋지 않고 자본가는 좋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동가이면서 자본가로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인 주식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좀 팽배하기 때문에 영상에 좀 악플이 달릴 수 있겠지만, 분명히 스위치 전환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주식은 도박이다 라고 뼛속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영상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존 리 대표는 내가 한 회사의 직원이라면 꾸준히 내 노동을 투입해서 돈을 벌지만 주식 역시 소유한다면 자본가로서의 소득 역시 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가로서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주식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어렸을 때 우리는 이걸 교육받지 못해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교육을 통해서 주식과 좀 친근해지도록 교육을 하고 자본주의를 제대로 깨닫고 자본가가 되려고 하는 노력 역시 동시에 필요하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기존 자본가들이 노동가들에게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주식 투자는 도박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데에는 필수인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노동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으니까요. 존 리 대표는 개인들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경우를 좀 소개를 하는데, 미국은 저소득층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아예 면제를 해주거나 낮추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걸 강조해요. 그만큼 나라에서 앞장서서 노동가들에게도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제도로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는 약간 반대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른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다만 아직까지도 초등교육에는 금융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꿈꿔라, 자본가가 되어라, 주식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창업이 아닌 취직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건 본인의 판단이니까요. 뭐가 좋고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니까. 다만 안전하게 취직을 했다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동시에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고 해요. 이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는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국민의 10%가 배당소득 전체의 90%를 가져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사람이 생산수단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들의 돈은 계속 늘어나지만 나머지 90%의 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는 자본가이고 90%는 노동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신의 직업이 회사원일지라도 주식은 꼭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좀 부여해서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노후 준비를 어떻게 보면 좀 돕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스톡 옵션은 기업이 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식 매입 선택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이후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는 있어요.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지만 말이에요. 존니 대표는 책에서 이와의 상관관계로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 3가지를 제시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자는 모두의 꿈이니까요. 이 3가지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좀 헬조선이라고 비하하고 소확행, 욜로 이런 말들이 좀 유행하는 이유가 긍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좀 많아서라고 꼬집어요.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3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10%, 20%가 떨어지거나 오르는 것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단타하지 말고 장기 투자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한번 매수하면 10년, 20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기업,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꾸준히 매수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부자 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투자는 습관이라는 건데요. 투자를 하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비싼 외제차를 사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부자처럼 보이려는 행동. 물론 찐 부자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투자 습관보다는 소비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게 참 문제라는 거죠. 책에는 소비하는 습관을 줄이고 투자하는 습관을 좀 들이라고 하는데, 부자가 될 사람은 자신을 취득하는 즐거움을 누리지만 가난하게 될 사람은 부채를 취득하면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해요. 빚을 내면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 하는 거죠. 이 속은 골마 들어가지만 말이에요. 세 번째 부자 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펀드를 선물하라인데요. 보통 축하할 일이 있거나 생일일 때 물건을 선물하지만 이걸 펀드로 선물을 하자는 거예요. 물건은 금방 잊혀지고 기억에서 사라지니까요. 일명 펀드 선물하기 운동을 좀 전개하고 싶은 마음도 드러냈는데, 특히 아이들에게 선물할 때 경제 독립과 금융 교육을 동시에 충족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펀드를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이게 물건처럼 사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펀드 선물을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평소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장사, 회사원으로도 물론 돈을 벌 수 있죠. 또 부업을 통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요.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가로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려면 주식 투자는 필수라는 이야기를 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자본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도 많고, 또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다만 자본주의 시장을 잘 이해하고 노동가로서 자본가의 멀티 포지션을 구축한다면 훗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상 권프로였고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독립을 응원하면서 전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